교통체증이 멈춘 시간. 뻥 뚫린 도로 위에서 한밤중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눈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보이지 않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 무언가가 운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상황. 결국 도로 위에서 충돌합니다. 다음 날 고라니는 그 자리에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길 위의 죽음, 바로 로드킬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어둠 속에서 도로를 건너는 고라니를 들이받습니다. 지금 도로에서는 갈 길을 가야 하는 인간과 설 곳을 잃은 야생동물이 수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이로제 걸린다고 하나요? 진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괜히 받을 것 같고, 쬐깐한 참새가 지나가도 막 받을 것 같고, 이거 진짜 안 당해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동물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인간도 항변하고 싶습니다. 나도 동물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요.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작진은 로드킬이 얼마나 빈번한지 전국의 도로를 다니며 지난 3주간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은 지역과 도로를 막론하고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 한켠에 방치되어 있는 동물의 사체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로드킬 피해를 입는 동물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뱀이 한 마리 죽어 있으면 2차적인 피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얘를 먹으러 들어오는 다른 애가 또 로드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드킬이라는 게 한 마리 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죽게 되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야생동물에게 도로는 새로운 천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 충남 예산 근처. 제작진은 길 잃은 새끼 고라니 한 마리와 도로에서 마주쳤습니다. 고라니가 자칫 다른 차에 치일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 녀석도 이 상황이 초조한지 간곡하게 제 어미를 찾습니다. 잠시 후 희미하게 새끼를 부르는 어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당황하던 고라니는 다행히 어미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로드킬의 위협은 밤낮 없이 계속됩니다. 밤 9시 전북 야생동물 구조센터. 야생동물이 지금 막 병원에 도착합니다. 상자 안에 담긴 녀석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멸종위기종 수달입니다. 체온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수달이 물속에서 살지만요, 물가에서 살고 하지만은 아직은 새끼들은 충분히 물가에서 버틸 만큼 지방층이 충분히 두껍지 않거든요. 아직은 어미의 품이 절실할 텐데 함께 구조센터로 실려온 어미는 이미 로드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를 엄청 흘렸네요. 네.
아마 머리 쪽이 치여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직사한 걸로 보입니다. 엄청난 출혈이네요. 온기가 좀 남아있어요. 치인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사후광직이라는 것은 치우고 또 뭐 치서 그 뭐 얼마 후에 바로 사후광직은 오니까요. 얼마 전 출산한 어미수달의 몸에서는 아직 예, 하얗게 제 새끼에게 상하게. 물릴 젖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속상하죠, 그렇죠. 새끼 수달은 이 상황을 알까요? 새끼는 어떻게 잘 살아서 방사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걸 장담하기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예, 새끼는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거나 케어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 야생동물에게 로드킬은 자연재해와도 같습니다. 과연 로드킬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로드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매년 2,0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동물들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동물은 고라니, 이어서 너구리와 멧돼지, 삭, 메토끼의 순서입니다. 특히 국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멸종위기종 삭은 알려진 것만 해도 최근 5년간 130마리가 고속도로에서 죽었습니다.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대전, 충청권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1년에 한 5월에서 6월이 동물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선 통과 구간이 있고 좀 산림지대나 이런 데가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지리산 부근의 로드킬 실태를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로드킬 동물을 조사했는데요. 지리산 일대의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총 119km에서만 조사했는데도 1년간 목숨을 잃은 야생동물은 무려 2,934마리. 피해 동물에도 거의 모든 종이 망라돼 있습니다. 양서류가 가장 많고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순입니다.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숫자상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조사하는 사람이 열의가 높을수록 동물은 많이 죽습니다. 도로를 이제 관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자기 도로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뭐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에서 10만 단위 이상이 1년에 차이쳐서 죽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나마 고속도로는 관리 주체가 명확해 상황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전국에 촘촘하게 깔린 국도나 지방도는 정확한 실태 조사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양서류나 파충류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만한 통계조차 없는 현실. 현재 전국의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드킬 피해는 어림잡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야생동물 교통사고 경험자를 만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 박신양 씨는 로드킬 위기에 놓인 고라니 구조 과정을 SNS에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안타까운 사고도 많습니다. 차량이 전복되거나 추돌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로드킬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대형종이 많다 보니 그 피해도 더욱 심각합니다. 앞서가던 차가 로드킬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버스 운전사가 황급히 차를 세웁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더 아슬아슬한 상황도 있습니다. 도로 위에 나타난 사슴과 한 대 뒤엉켜 추락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로드킬의 피해는 동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연간 7,500건의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는 로드킬 사고가 연간 30만 건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로 인해 해마다 200여 명이 사망하고 차량 수리 비용만 28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로드킬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뭐 택지를 건설한다든지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초기에는 그 동물들이 자신의 서식지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로드킬 건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합니다. 포항에 살고 있는 김진만 씨. 그는 2달 전 가족과 나들이를 가는 길에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사고 현장인가요? 예, 여기 보시면은 방지턱 넘자마자 고라니가 처음에는 제가 요쯤 방지턱을 넘을 때쯤에서 이쯤에서 고개만 내밀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고개만 내밀길래 아, 안 나오겠구나, 동물이구나, 개인가 그랬는데 애가 이까지 바로 그냥 바로 탁 튀어오더만 여기서 철포덕 엎어지길래 그때 벌써 목전까지 왔었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던 평화로운 나들이길. 고라니가 불쑥 뛰어듭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야, 치는 순간 제가 생각을 했죠. 야, 치는 순간 아차, 내가 평생 트라우마를 갖겠구나 하면서 인생의 주마등이 쫙 펼쳐지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고라니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생동물 보호지역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불과 몇 미터 앞 살아있는 동물을 발견하면 누구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물이 나타나면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대로 치고 가야지. 그걸 피하면은 차가 더 위험해지죠.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멈춰야 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피해서 가야 되지. 제작진이 직접 100명의 운전자에게 물어봤더니 피한다, 멈춘다 등의 응답자가 70%를 넘었습니다. 또 야생동물 주의 구간에서는 신경을 쓴다는 응답자가 전체 80%에 달했습니다. 로드킬 사고 이런 거를 만약에 당했을 때 어디 신고하는 전화번호 이런 건 아세요? 그런 거는 전혀 몰랐지. 뭐. 그 홍보도 안 되고 뭐. 21번 국도. 제작진은 로드킬 촬영을 진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고라니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막상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먼저 로드킬 신고 전화라고 안내돼 있는 120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여기 그 동물 사체를 발견해가지고요. 도로인데요. 혹시 그 동물이 예. 야생동물입니까? 반려견입니까? 야생동물입니다. 고라니요. 동물 경우에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반려동물은 해당시 분청, 천연 기념물인 경우에는 조청 환경정책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상관없고요. 그럼 반려동물, 야생동물인 경우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문의를 주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실 듯합니다. 담당 부서만 해도 꽤나 복잡합니다. 전화를 돌리고 돌려 해당 군청입니다.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도로에 죽어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여기 연락하는 거 맞나요? 이게 치우러 오시는 거죠?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맞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사체의 경우에는 해당 군청 청소과에서 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20분 뒤 군청에서 나온 로드킬 사체 처리반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체를 방치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도로에 방치된 지 3일 만에 드디어 고라니가 수거됩니다. 나오면 뭐 하루에 한 3톤도 나오고 4톤도 나오고. 일하는 분들의 고충도 많습니다. 저 정도면은 사체 보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밖에 막 깔린 거 있단 말이에요. 밖에 깔린 거, 다 으스러진 거. 그런 건 어떻게 치우세요? 그런 것도 쓸어 담아야지. 그럼 이렇게 수거된 고라니 사체는 어디로 갈까요? 향한 곳은 인근 매립장. 로드킬로 목숨을 잃은 야생동물은 이곳에서 소각 처리됩니다. 어딘가 그 뒷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다행히 생명을 부지한 야생동물들은 이곳 구조센터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동물마다 각기 이곳에 온 사연이 있는데요. 로드킬로 다리를 절단한 삭은 점프를 하지 못해 사다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직 야생성이 살아있는 삭은 사람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접근해도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실명 위기에 놓인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도 있습니다. 시력을 잃는다는 건 새에겐 전부와도 같은 일입니다. 비행 중에 먹이를 잡아채려고 활강한 과정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시골길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차 유리가 깨질 정도로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로드킬은 대부분 현장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많아 살아있는 녀석들은 그나마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태어난 지 2주 된 새끼 고라니는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해 뒷다리 신경이 마비됐습니다.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왜 그토록 위험천만한 도로 위로 자꾸만 나오는 것일까요? (15년간) 로드킬을 관찰해온 김영준 수의사. 그는 치료를 끝낸 고라니를 방사할 때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고라니의 60일 여정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후에 이제 북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북진을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고속도로를 만나게 되죠. 여기는 이제 좌표 오류 때문에 넘어갔지만
넘어가지 못하고 이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수원이랄지 인근 야산에 계속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 지역이 그 고속도로 주변에 그 야생동물 유입 방지 펜스하고 그 낙석 추락 방지 펜스들이 쳐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또 올라갔는데 또 다시 이제 4차선 국도를 또 만나죠. 그래서 여기도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또 건너가고요. 그래서 2차선 국도도 또 건너가고요. 또 수많은 도로들을 계속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저희가 방생을 한 지 약 60일 정도 지났는데 이 지점에서 동물의 움직임이 멈추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 도착해 보니 도로에는 핏자국과 위치 추적 장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한국은 국토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국에 깔려있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합하면 한국에는 모두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자동차 길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1제곱킬로미터당 도로가 1km씩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면적에 많은 도로와 많은 자동차가 있으면서 개발 압력이 높은 국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생태계를 구현하기보다는 최악의 생태계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지만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빠 빨리 가지 마요. 독을 죽어요. 어쩌면 인간은 도시화와 함께 동물과 같이 사는 삶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인간이 빨리 가려고 만든 도로는 야생동물들에게 죽음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야생동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나기 전 그 길은 원래 그들의 서식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드킬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회사 업무로 고속도로 통행이 잦은 강기현 씨. 주행 중 차량의 앞유리창으로 무언가가 달려들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먹이를 찾던 꿩과 부딪힌 것입니다. 좀 노이로제 걸린다고 하나요? 진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괜히 받을 것 같고, 쬐깐한 참새가 지나가도 막 받을 것 같고, 이거 진짜 안 당해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차량 수리 비용은 30만 원. 보험 처리를 했지만 로드킬 피해의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사고를 나고 거기가 뭐 동물 서행 지역이다, 출몰 지역이다 그걸 봤는데 그거를 봐도 자기가 아무리 그 조심 운전을 해도 날 사고는 나고요. 근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로드킬로 목숨까지 잃은 상황. 당시 보험사는 안전시설 미비를 지적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그걸 통행료를 안 받던가. 통행료는 다 받으면서 그거를. 사고가 나기 전에 피할 수 있던가요? 전혀. 저도 운전을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하는데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게. 과연
우리에게 더 나은 최선은 없는 걸까요? 현재 로드킬의 대책으로는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과 내비게이션 안내, 야생동물 보호지역입니다. 도로를 낸 곳에 생태 통로를 짓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도로 반경 1km 내에 동물이 접근하면 신호가 들어와서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한 사전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민가를 습격했던 퓨마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꼼꼼하게 펜스를 설치해 그 피해가 급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토 면적이 비슷한 영국은 최근 시민들의 SNS 제보를 통해 로드킬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정확한 실태 조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로드킬 대책은 동물의 도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울타리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구간은 전체 고속도로의 34% 수준입니다. 울타리가 설치가 되고 나면 확실히 사고가 나던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물리적인 숫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의 유형은 크게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고속도로는 울타리 설치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교차로가 입체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울타리만 잘 설치하면 대부분의 야생동물을 거의 100% 가깝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의 3%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는 현재 460여 개의 생태 통로가 있는데요. 평균 생태 통로 공사 비용은 20억 원. 큰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주는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로드킬의 직접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로드킬은 야생동물 보호지역입니다. 운전자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로드킬 사고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운전자는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땐 무리하게 피하는 것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로드킬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로드킬이 자주 일어나는 지방도에서 실제 운전자들의 주행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60km가 제한 속도지만 실제로는 80km 주행이 일반적입니다. 국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한 속도는 80km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km에서 많게는 120km까지 달립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60km 미만일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제동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제동 거리도 상당히 길어지고요. 과속은 로드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차량 속도에 따라 로드킬 사고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제작진은 직접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야생동물이 튀어나왔을 때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먼저 시속 80km로 달렸을 때입니다. 장애물을 발견한 그 순간 대처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인형을 받아버립니다. 실제 야생동물이라면
즉사했을 정도의 큰 충격입니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라니와 몸집이나 색이 가장 흡사한 인형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속 60km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나 결과는 예상 외입니다. 아까보다 심한 충돌은 피했지만 인지한 후부터 제동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지만 이번에도 동물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험자도 제작진도 실험 결과가 당황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시속 50km의 상황. 과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자리에 동물이 멈춰 서 있어도 차량을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만 없다면 갓길로 피하거나 멈출 수도 있는 속도입니다. 50km 속도에서 한 15m 정도만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80km 속도를 달리게 되면 약 30-40m 정도 거리가 있어도 피하지 못하고 그 사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로드킬의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단 10km만 속도를 줄여도 지방도나 국도에서는 로드킬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지방도에서의 그 로드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로드킬 경고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 안내를 충분하게 해서 운전자가 충분하게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속도로 같은 대형 도로는 도로관리기관이 철저하게 예방 노력을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서 정책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전북 야생동물 구조센터. 오늘은 도로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다친 수리부엉이의 비행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치료도 잘 받았고 건강 상태도 많이 호전됐는데요. 오늘 훈련을 통해 방사를 최종 결정짓게 됩니다. 과연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힘차게 첫 날갯짓을 해보지만 얼마 못 가 땅으로 주저앉습니다. 좁은 계류장에서 생활하다 보니 운동 능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다시 2차 시도. 그러나 또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확률은 반반입니다. 연구장에 개체가 돼서 저희랑 계속 같이 살지 아니면 뭐 한쪽 눈이 없지만은 한쪽 눈이 시력이 없지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적응하고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앞으로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도로에서 사고가 난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집으로 가는 과정은 참 험난합니다. 녀석이 있어야 할 곳은 원래 이곳입니다. 산과 강, 그리고 길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도 최소 6마리의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죽어갑니다.